정의당 권영국 당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권영국 대표입니다. 예, 네. 지금 지역 당원 간담회 순회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17개 시도당이 있는데요. 네. 지금 한 10곳 정도, 이번이 광주가 아마 10번째 지역 간담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주를 방문하셨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모셨습니다. 네. 예, 정의당 원외가 된 상황에 비례대표 후보로 대표로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 네. 예,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22대 총선에서 이미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상당 부분 국민들로부터 이제 불신을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매우 강했고, 다만 이제 전 현실적인 진보 정치의 꿈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당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사라질 당이라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도배를 하고 있을 때 다 떠나버리면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았고, 그래서 세월호 선장처럼 배를 떠나고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당원으로서 적어도 당을 끝까지 살리기 위한 노력,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서 비례대표와 당대표의 그 당원들의 요청에 응하게 됐던 것입니다. 용기를 내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고민은 많았죠, 당연히. 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면으로 다시 일어서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냈습니다. 네. 대표의 입에서 불신을 받았다, 우리 당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되게 힘든 과정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충분히 성찰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정의당은 불신의 당이 됐을까요? 이제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뭐 외부적 요인도 있고 내부적 요인도 있는데, 주로 이제 정의당이 어느덧 뭐 특히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적인 어떤 요청이나 정서를 잘 따라잡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원내 정당으로 일정한 기간 있다 보니까 네. 지역과 현장으로부터 꽤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나치게 중앙당 중심 또 원내 중심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의당이 사실상 이제 심판을 받으면서 네. 원외 정당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승철할 때 현장과 민중 속으로 같이 다시 우리의 초심을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반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은 정의당이 여러 이제 뭐 노동자들이든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런 분들을 굉장히 대변하려고 노력했지만 네.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뭔가 해결사인 양 이런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뭔가 책임성 있는 정당, 뭐 이렇게 좀 보이지 않았던 뭐 이런 부분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아 성찰의 시기를 좀 지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과잉된 또 패미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상당 부분 이제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어떤 좀 일탈적인 이런 행동,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간에 탈당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부분들도 그 정당으로서 상당히 이제 불신을 받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체성을 다시 찾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 중심성을 새롭게 재건하자.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 강령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그래서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또 노동이 당당한 이런 이제 정당의 정체성을 우선은 바로 세워야 다른 여타 뭐 인권, 민주주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지지 기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광주 방문이 10번째
다른 곳 다녀오셨고 지역 지금 당원 간담회 관내 10번째 9곳을 다녀와 보시니까 당원들의 이제 목소리도 들으셨을 거고 네네. 네,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목소리는 어떤 내용이든가요? 네, 주로 이제 그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는 국민들의 그 정서에 상당히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이제 정의당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네. 계속 중앙당 중심이나 또는 이제 의회 내 중심에 두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비례대표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이제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가난하고 빽 없는 두 거대 양당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그 목소리를 현장에서 정말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의당 내부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성찰했던 그 내용과 당원들의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예, 뭐 저도 당내에서 활동보다도 주로 이제 변호사 활동가로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당원들의 목소리가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정의당의 어떤 문제점하고 매우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권영국 대표께서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리드멘트에서 좀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네. 용산, 쌍용자동차, 김용균, 뭐 파리바게트, 중대재해현장 이렇게 거래 변호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활동을 해오시면서 지금 이제 정치를 하시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들이 네. 이제 대표가 되신 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뭐 달리 이야기하면 노동조합 활동 운동부터 시작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가 되면서 주로 이제 노동 전문 변호사 또는 이제 민변 활동을 주로 했는데요. 이 사회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은 결국은 사안별 해결은 어떤 그 운동이나 또 투쟁을 통해서 해결은 가능하지만 이것이 전 국민적으로 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뭔가 권리가 보장되려면 결국은 이제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네.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영역은 정치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사회운동과 정치를 어떻게 제대로 연결하는가가 앞으로 진보정당으로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지난 7월 20일 노회찬 대표의 6조기가 네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좀 드셨을 것 같고 어떤 걸 다짐하는 계기가 되셨습니까? 되게 이제 묘소를 찾았는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 20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일궈 왔던 진보정당이 결국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정당을 결국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제도 정치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노회찬 의원님도 원외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당은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부를 하셨거든요. 이제는 성찰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다시 일어선 정의당으로 내년에는 인사를 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국민들과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날카롭게 정치를 바라보고 있고 또 네.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네. 생각들을 다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그게 이제 표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정의당도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신다면 다 느끼고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노회찬 대표 같았다면 이 시기에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까요? 제가 6주기를 맞으면서 네. 한번 노회찬 의원이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글을 찾아본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글의 한 대목이 30년 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진보 정치를 시작을 할 때 쓴 글입니다. 제가 네. 그걸 잠깐 읽어드리면 네. 지금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 인내와 창의적 노력은 한낱 상투적인 표현일 수 없습니다. 이제 현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맙시다. 희망과 용기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과 그 성과에 대해 말합시다. 현실은 우리를 요구하며 미래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30년 전 이야기인데. 네네. 근데 2024년 정의당이 맞닥뜨린 네. 현실에서 노회찬 의원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노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순간의 패배를 가지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겠다. 더 헌신적으로 더 아래로 가서 우리의 길을 찾겠다. 이렇게 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짐 좀 들어봤고요. 네. 그동안의 광주 시민과 호남민들의 정치 성향을 보면 네네. 정의당에 그래도 많은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20년 만에 이제 원외 정당이 네네. 됐고 이른바 민주당 비례 위성 정당에 참여했다면 최소한의 의석이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이야기도 결과론적으로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어려운 길을 가고 있으시단 네네. 말이죠. 예, 정의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해서 생존을 도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의견들이 한석이라도 되지 않았을까? 사실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네, 근데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불량식품을 계속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우리가 독약을 먹을 수 없듯이 결국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우리의 가치를 그대로 견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은 그렇게 이제 민주당에 의탁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거대 양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시장주의라든가 성장주의에 우리가 정말로 진보적 가치, 즉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하려면 거대 양당과의 일정한 독립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또 민주당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서로 의탁하는 관계에서 매우 제한적인 자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기 위한 자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진보 정책이 가야 할 길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그런 이제 비례위성정당 이건 또 헌법 가치에도 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독자성을 그대로 견제하기로 했습니다. 힘들지만 당당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한 네네. 정의당.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주 시정에도 정의당과 같은 야당의 목소리가 절실하다는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다가오는 이제 지방선거 목표 준비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원외로 나오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의 제한은 많습니다. 물론 네.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일단 마이크가 사라졌습니다. 아, 네. 원내에 있을 때는 이제 늘 그 카메라가 붙기도 하고 네. 또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제 방송에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마이크나 카메라가 사라졌습니다. 네. 우리가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성명을 발표했을 때 특별히 눈에 띄지 않으면 방송이나 언론의 노출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네. 이것은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다시 우리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 이것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2년 정도 뒤에는 지방선거를 맞게 되거든요. 지방선거를 위해서 선거 중심으로 뭔가를 준비하기보다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서민들 또 노동자들의 그 삶의 현장에 부대끼면서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현장성을 찾고 불신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국은 지방선거 준비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지방선거 준비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왜 정의당이 사라지면 안 되는가? 가장 원론적인 질문을 지금 이 즈음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청소 노동자분들하고 이제 오찬을 가졌습니다. 네. 이 그 청소 노동자 국회 내 청소 노동자들과 오찬을 시작한 것은 노회찬 의원님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청소 노동자의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국회 내에서 그 노동자들과 특히 이제 청소 노동자들과 서로 마주 앉아서 점심을 먹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그 어려웠던 이야기를 들어줬던 정당이 또 어디에 있었냐. 진정으로 노동을 생각하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지금 그 원외로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반드시 4년 뒤에 꼭 돌아와 주십시오. 그동안 가려져 있던 그 투명 인간이라고 말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노회찬 네, 의원님은 거대 양당이 그 대변하지 못하는 소외된 목소리, 이 목소리를 위해서는 정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꼭 돌아와 달라. 그게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색깔이 약간의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다양성이 좀 추구가 됐었거든요. 네네. 다시 이제 정체성을 찾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신다면 원래 지지했던 네네. 국민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다양성을 추구하는 건 이제 맞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자기의 그 중심이 정말 국권이 있을 때 네. 여러 이제 뭐 민주주의 문제, 인권의 문제, 또 기후 문제, 또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양성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긴 네네, 한데 맞습니다.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네네. 예, 과잉된 네. 예, 패미 논쟁이 그 한 축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대로 된 중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지역 현안으로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노사 상생의 불협화음 문제가 좀 나왔거든요. 네네. 예, 좀 전에도 거기를 참여하고 오신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노동 중심 정당으로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모터스가 사회적으로 상생 기업으로 네, 이제 그리고 광주행 일자리로 매우 이제 부각되었었죠. 네, 그런데 이 노사 상생 협약이라는 것이 실제로 출발할 때부터 일정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노사 그 상생 협의에서 노사 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매우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처음에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노동 3권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 요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기본권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목소리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니까 글로벌 모터스가 노동자들의 권리는 굉장히 이제 외면하고 있는 지금 상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지금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지만 교섭을 제대로 이제 응하지 않고 교섭 혜택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노동자들의 지금 처우가 지금 자동차 회사 중에 거의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전 연봉이 3,500만 원, 그것도 월 30만 원 주거 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한 200, 세전으로 250, 260, 4년 차가 네.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처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거죠. 네네. 저희가 며칠 전에 GGM의 상무를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네네. 오늘은 권 대표님의 목소리로 네네.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변을 조금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정의당이 제안한 무상교통 정책 그리고 네. 폐지 줍는 노인들의 폭염 시기 긴급 재난 지원 이런 내용들이 광주시정에 채택도 됐고요. 네네.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책 중심 정당으로 앞으로의 향후 지역에 대한 정책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아마 폐지 있는 노인들의 폭염 시기에 예.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자.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안이었었습니다. 근데 금액도 너무 근데 작더라고요. 네, 그것을 이제 근데 우리가 만약 광주 시정을 담당했더라면 네. 실제로 그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광주 당시 강기정 시장님이 그걸 받으셨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이게 매우 필요한 또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에 정의당의 제안을 받은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그 광주 이제 기후 위기 문제하고 이 교통 문제는 심각하게 서로 관련이 많은데 네. 무상교통을 제안하니까 이제 주로 청소년 청년부터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광주에서는 지금 어린이부터 이제 받았어요. 네. 12세 미만 네. 이하. 그러니까 12세 이하면 그렇게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상교통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우선 뭐 전체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면 우선 이제 돈벌이를 하지 않는 청소년 청년부터 해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광주시장에 반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평등이나 또는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또는 이제 빈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분들부터 먼저 시정이 돌보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피부로 와닿는 정책 중심의 정당이라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네네. 마지막으로 광주 시민께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예, 그동안 그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정의당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또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여러 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상당 부분 이번에는 22대 총선에서 많이 마음을 돌려버리셔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성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반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또 사랑받는 정의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